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80% 이상에서 당뇨에 걸립니다. 당뇨가 아니어도 당뇨 전 단계만으로도 뇌졸중, 심근경색, 췌장암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저의 당뇨 전 단계 증상을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닥터정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혈당 다이어트나 혈당 스파이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체중까지 관리하려고 에사비를 챙겨 드시고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꾸로 식사법이나 식후 20분 걷기 실천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빵, 떡, 면 같은 단순당 섭취를 줄이고 계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도 모두 혈당 조절을 통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노력들이죠. 그렇다면 당뇨병은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왜 혈당 관리가 중요한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또한 비만이면서 당뇨 전 단계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 전 단계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으며 왜 혈당 관리가 중요한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상담을 위해 저희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네, 없습니다. 최근 검진 결과는 어떠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혈당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는 좀 하라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이 무증상이라는 점이 당뇨병 전 단계를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약 3,500만 명 중 1,200만 명이 즉 30%가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당뇨병 전 단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매년 약 10%가 실제 당뇨병으로 진행되고 5년 안에 절반 이상이 당뇨병 진단을 받으며 결국 80% 이상이 장기적으로 보면 당뇨병으로 이행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망막병증, 신장질환, 신경병증, 심혈관 질환 등은 고혈당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그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진짜 당뇨가 되기 전에, 즉 당뇨병 전 단계 시기에 혈당을 낮추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전략이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경미하더라도 고혈당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곳이 바로 혈관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 안쪽을 감싸는 내피세포가 손상되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혈관이 점점 딱딱하고 좁아지게 됩니다. 이는 혈관의 탄력성 저하와 함께 혈류 흐름 장애를 초래하게 되죠. 이런 현상은 대혈관과 소혈관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혈관이 손상되면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겨 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혈관의 손상은 더 미세하고 조용하게 진행되며 신경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말초신경병증 같은 합병증 등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 환자 중 약 11에서 25%가 신경합병증을 소견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이 시기에도 신경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섬유 신경병증은 당뇨 전 단계의 초기 신경 손상 형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손발 저림, 통증,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감염에 대한 취약성인데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체내 염증 조절도 어려워지면서 감염에 더 잘 걸리고 회복도 늦어집니다. 특히 발에 생긴 상처를 인지하지 못해 감염이 심해지는 당뇨병 발, 대상포진처럼 바이러스 감염이 악화되어 신경통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당뇨 전 단계 상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한 분은 당뇨병 전 단계로 수개월간의 피로와 식후 졸림 증상을 겪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기 몸살과 방광염 등을 앓다가 대상포진까지 걸리셨는데요.
사타구니 쪽 피부 병변을 잘 못 느낀 상태로 오래 두면서 심한 세균 감염까지 동반되어 입원 치료하셨으며 그 후 심한 신경통까지 이어져 통증 클리닉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당뇨 전 단계 환자의 감염 질환 발생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 약 1.3배 높다는 결과도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생각보다 큰 차이입니다. 당뇨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다가 실제로는 이미 감염과 신경 문제들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혈당이 높다는 것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혈관과 신경, 면역 시스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당뇨병 전 단계가 단순히 당뇨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일부 암의 발생 위험과도 연관이 있다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바로 췌장암과의 연관성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당뇨병 전 단계 환자는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사람들에 비해 향후 췌장암이 발생할 위험이 약 4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일 연구가 아닌 여러 논문들을 종합한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이며 실제로 많은 췌장암 환자들이 진단 시점에서 이미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 생존율이 낮은 암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전조 신호로서의 혈당 변화, 특히 당뇨 전 단계 상태는 매우 중요한 경고 사인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당뇨병 전 단계를 방치한다는 것은 단순한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췌장암을 포함한 다양한 합병증과 심각한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진료 중에도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은 40대 여성 환자분께 이 시기에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췌장암의 발생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놀라워하셨습니다. 사실 의사로서는 당연하게 인식하는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며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뇨 전 단계는 더 이상 안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혈당 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골든타임이죠.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혈당을 조절한다면 당뇨병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암 등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전 단계는 자각 증상이 없다고 알고 계시죠? 사실 대부분의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이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수년간 고혈당 상태를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흔하죠. 하지만 저 역시 한때 비만과 지방간이 있었고 당뇨는 아니지만 정상도 아닌 당뇨 전 단계 상태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단지 무증상이라고 보기엔 분명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가장 먼저 느꼈던 건 손과 발이 붓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고 부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오후가 되면 종아리와 발등이 묵직하게 붓는 느낌도 자주 경험했어요. 또 하나는 극심한 피로감이었습니다. 8시간, 9시간씩 충분히 자도 개운한 느낌이 전혀 없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의욕이 떨어지고 몸이 무거운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식후 졸림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칼국수, 떡국, 국수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은 후에는 식사 직후부터 머리가 멍해지고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후 한 3, 4시경이 되면 허기짐이 심해졌는데요. 그 시점에 단 것을 먹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속이 허하고 결국 당이 높은 음식들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 이후에 오는 반동성 저혈당 증상이었겠죠.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서 혈액 검사를 해보았고 당화혈색소 수치와 공복 혈당이 정상보다 조금씩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괜찮겠지,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라고 넘기지 마시고 요즘 피로감이 심하다 혹은 식후 졸림이 유난히 심하다, 붓기가 자주 있다 라고 느끼신다면 건강검진 시기가 아니더라도 꼭 병원에서 혈당 관련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특히
당화 혈색소 검사를 꼭 포함하셔야 합니다. 이 수치를 통해 지난 몇 개월간의 평균 혈당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당뇨병 합병증은 고혈당에 노출된 시간에 비례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아니란 생각보다는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 그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는 병은 아니지만 정상도 아닌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이 시기가 바로 당뇨병으로 가기 전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운동, 수면, 식단을 제대로 관리하면 혈당을 정상 범위로 되돌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당뇨 전 단계에서 느꼈던 증상들 그리고 왜 혈당 관리가 중요한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당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징후들로부터 조금씩 다가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난번 영상인 당뇨 전 단계 관리법도 함께 보시고 식단 생활 습관에 관한 영상들도 참고해 주세요.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정이었습니다.